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에스프레소 입자 조절을 바로 넘어갈 건데요. 근데 입자 조절을 할 때 지금은 우리는 좀 굵은 쪽에서 얇은 쪽으로 가게끔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얇은 쪽에서 굵은 쪽으로 가는 세팅법을 해볼 겁니다. 지금 추출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커피 입자를 굵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면 얇아진다고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커피가 진짜 굵어진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머신마다 방향이 다르고요. 돌리는 것도 요즘에는 다이얼로 되는 데가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알아서 또 조절이 되는 머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임의적으로 또 돌려서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굵게 만들었는데 이전에 갈려있던 사전에 갈려있는 게 챔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걔네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챔버 안에 있는 걸 뭐 갈아서 버려줄 때 어느 정도 내가 갈아서 빼줘야지만 새로 갈리는 입자가 채워질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2번 이상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2번 이상도 정확하게 얘가 완전히 빠져나갔던 저는 믿질 않아요. 저는 수치상인 거는 많이 믿지 않고 평균적인 건 저는 가끔은 좀 많이 특정을 하거든요. 네, 갈아주고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추출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보다 입자가 굵어졌으니까 추출이 어떻게 될지 해보는 거예요. 네.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때요, 추출? 잘 모르겠어요. 아까랑 비교해보면 추출이 좀 더 빠르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좀 오래 걸렸었는데요. 네. 또 아까 바로 느끼신 것 중에 하나가 갈았는데 얘 왜 많이 갈려? 네. 왜 많이 담길까? 얘는 지금 4.1초를 갈았는데 아까는 18g이 담겼는데 지금 더 많은 그램이 갈렸어요. 그 이유는 원두가 더 굵게 갈리니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원두들이 갈려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갈릴 시간, 입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조절을 해줘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팅을 받은 거는 지금 이 굵기에 몇 g이 나온다라고 18g이 나온다라고 나는 그렇게 인계만 받고 영업을 했는데 입자를 굵게 하니까 갑자기 19g, 20g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은데 그런 거는 갈린 시간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쪽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적용을 시키면 용량을 맞춰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이 커피는 과추출된 커피일까요? 과소추출된 커피일까요? 맛만 보고 말씀해주세요. 과추출된 것 같은데. 과추출. 네.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연해요. 연해서. 네. 아까랑 그런 맛이 안 나와요. 그쵸. 네. 전혀 안 나와요. 우리가 아까 세정하고 확산을 봤을 때 네. 얘는 그냥 물을 훑고 지나가는 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소추출된 커피예요. 아. 용량에 담긴 거에 비해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추출이 됐기 때문에 과소추출. 충분한 커피 성분이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추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연한 거예요. 되게 연해요. 네.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그 맛이 과다 추출이라서 그쵸. 뒷부분에 먹었던 게 과다 추출이라 그래서 처음에 드셨던 맛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드셨던 맨 마지막이요. 그 밍숭맹숭한 진하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 그러면은 그 부분 자체는 과소 추출이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맛에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과소 추출인데 음. 그만큼 끌어가면은 과다 추출이 된다고 아까 전부 다 합쳐지면 과다 추출. 네. 얘는 처음만 추출이 됐기 때문에 과소추출. 이렇게 됩니다. 처음 추출한 것 치고는 되게 약해갖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된 거죠. 너무 굵어서. 사용하는 원두에 비해서 물은 다 사용했는데 그만큼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다 추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입자가 두꺼우면 요만한 네. 거는 물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럼 얘가 끝까지 침투를 하면 괜찮은데 침투를 못할 경우는
겉에만 이렇게 초콜릿이 그렇죠. 묻어있다 네, 그렇죠, 치면 그렇죠. 초콜릿만 이렇게 그렇죠. 흩어서 그렇죠.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입자가 가늘다는 건 요만한 공이 요만큼 다다다다닥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겉에 묻어진 거는 일면적에 있으면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면적이 작아지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버리면 몇 배가 되잖아요. 예. 그게 안까지 추자 안에 예. 그러면 겉만 훑고 나온다는 거를 그렇죠. 과소추출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겉만 놓고 네.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입자를 더 가늘게 해서 네.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는 거를 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입자 굵기를 맞춰가는 작업을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굵게 했을 때 이제 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느꼈잖아요. 네. 얇게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맞춰가는 쪽으로 해볼게요. 지금 입자를 임의적으로 굵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얇게 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주겠죠. 근데 이 움직이는 폭은 솔직히 내가 얼마큼 커피를 세팅해봤냐의 경험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를 알 수가 그럼 있어요. 이거 지금 숫자가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이지만 이제 네. 고가 같은 경우에 딱 클립이 끊기게끔 이제 딱 꽂히고요. 아니면 다이얼로 섬세하게 나와져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랑 얘랑 좀 친해져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 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본인 매장에서 쓰는 그거랑 친해져야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아까 굵었던 애가 안에 담아져 있죠. 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빼내시고. 빼내고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한번 갈아주고 전 보통 4초씩 갈아줘요. 4초 정도 2번 정도 갈아주면 안에 챔버는 새 걸로 거의 갈아 치워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도 저는 얘를 믿지 않아요. 다 빠졌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켜준 다음에 저울 같은 경우는 0점까지 잡혀주는 저울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긴 하지만 비싼 거 쓰면 비싼 값을 합니다. 그리고 입자를 바꿨을 때 내가 다시 갈았을 때 몇 그램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18.9g. 근데 이 커피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세팅해 놓은 거는 18.5g 세팅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0.4g이 더 많기 때문에 갈리는 시간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 시간을 좀 적게 해야죠. 그쵸. 그거를 갈리는 시간을 제가 적게 만들 거예요. 원래 4초가 갈렸는데 3.8초로 제가 세팅해서 해볼게요. 도진컵이라고 정확하게 단계는 조그마한 컵이 있는데 그 컵이 없을 때 이렇게 저는 매장에서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한 팀장도 장비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댐핑을 해서 추출하는데 내가 이미 2번을 갈아냈다 해서 얘가 정말 맞는 추출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걔가 좀 더 정확해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있어요. 이 굵기에 대해서 이 그램에 대해서 추출되는 값을 이해하셨나요? 지금 거의 약 20초가 남았는데 20초가 그럼 적당한 시간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20초가 된 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저는 에스프레소의 맛조차를 잘 모르는데. 근데 지금 어제처럼 하니까 맛을 이제- 보면 좀 펴지는 맛을 알 거예요. 벌써 지금 초반부터 과소 추출, 과다 추출 다 아시거든요. 어떠세요? 팩트가 네, 있는데 이것도 살짝 에스프레소 비해서 진하세요? 연하세요? 연하요. 연해죠. 그러면 과소일까요? 과다일까요? 과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첫 추출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입자를 얇게 만들어서 추출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장 오픈하면 아침마다 해줘야 되는 게 이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몇 번의 작업을 하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려야 될지. 한 방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거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뭐가 달라졌다를 느껴야 돼요. 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고 저 정도 하면 이렇게 되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진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입자가 더 가늘어졌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갈아도 용량이 더 적게 나올 수 적게 나오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시간초 조절은 나중에 하면 돼요. 네. 17.4g. (18.4g) 오늘의 핵심은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네.
뭘 바꿔야 된다. 네. 이럴 때는 뭘 바꿔야 되고, 이럴 때는 뭘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 공부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우리 막 틀어놓을 거야. 그걸 이제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야. 아까 두 번 다 추출하셨을 때 30초에 딱 나왔잖아요. 네. 오늘 이 커피는 18.4g 담아서 30초에서 31초 정도의 추출이 됐을 때 52ml 추출되는 게 가장 맛이 괜찮아서 저는 세팅 값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온도가 해먼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31초. 지금 우리가 추출 편차는 보통 2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마셔보세요. 살짝 크레마만 떠드시지 마시고 살짝 한번 저어주신 다음에 드셔보세요. 솔직히 그것만 드시면 진짜 텁텁할 거예요. 네. 나눴다가 이산화탄소만 딱 드시면 가스맛밖에 가스맛밖에 안 나요. 아, 그 연한 거는 많이 사라졌어요. 연한 거는 사라졌는데, 네, 이 같은 거잖아요. 네. 확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 아까 정말 강했던 맛이 있어요. 그건 안 나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그대로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처음에 먹었던 그거? 네, 네, 네. 당연하죠. 섞였으니까. 네. 이렇게 커피 세팅을 하면 됩니다. 맛이 많이 나네요. 네, 저희가 단맛이 되게 단맛.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제가 특이하다 보는 거죠. 맛이. 따로 이제 컵을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세팅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부터 다시 세팅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들어가시면서. 이게 이제 테스트. 네.